친구에게 3억을 빌려줬습니다. 계좌이체 기록도 있었고 카카오톡 대화도 남아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통화 녹음도 모든 게 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요? 죄송하지만 부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증거가 있어도 질 수 있는 재판, 그 충격적인 판결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채널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A와 B,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졸업 후에도 자주 만났고 서로의 집을 오갈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친한 사이. 그런 B가 어느 날 A를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형, 큰일 났어.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은행 대출이 안 나와. 3억만 빌려줄 수 있겠어? 꼭 갚을게. A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3억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지기 친한 사이가 아닙니까? 알았어. 근데 언제까지 갚을 수 있어? 6개월이면 될 것 같아. 사업만 시작하면 바로 갚을게. A는 그날 바로 자신의 계좌에서 B의 계좌로 3억 원을 이체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오후 2시 33분.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B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형,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사업이 생각보다 안 풀려서. A는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B는 여전히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연락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을 보내도 읽고 답장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지금 바빠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A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에게 빌려준 3억 원을 돌려달라. A는 법정에 증거를 가득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 증거, 계좌이체 내역서. 2023년 3월 15일 오후 2시 33분 제 계좌에서 P고 B의 계좌로 정확히 3억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 카카오톡 대화 내용.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달라. 정말 고맙다. 꼭 갚을게. 6개월이면 될 것 같아. 세 번째 증거, 문자 메시지. 형,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다음 달에는 꼭 갚을게. 심지어 A는 통화 녹음 파일까지 제출했습니다. B가 꼭 갚겠다고 말하는 음성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A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건 명백한 차용입니다. 그런데 B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빌린 게 아닙니다. 투자금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투자금? B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당시 IT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플랫폼 개발 사업이었죠. A형에게 사업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익 모델도 시장 전망도 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A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미있겠는데? 나도 투자할게. 그래서 받은 게 3억 원입니다. A는 황당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투자라니. 난 명백히 빌려준 거라고. 하지만 B는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장 상황이 안 좋았고 개발도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돌려드릴 수 없는 겁니다. 투자는 원래 손실 위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B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제가 갚겠다고 말한 건 투자자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는 의미였지 법적인 채무를 인정한 게 아닙니다. A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원이 판단해야 할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이 3억 원은 차용인가 투자인가? 둘째, 만약 차용이라면 B에게 돌려줄 법적 의무가 있는가? 셋째, 제출된 증거들이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인가?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A와 B 사이에는 차용증이 없었습니다.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20년 지기 형과 동생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친한 사이에 무슨 계약서까지 써?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3억 원이 이동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명확하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A에게 물었습니다. 원고, 이 3억 원이 차용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A는 다시 한번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법원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달라. 정말 고맙다. 꼭 갚을게.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대화 내용만으로는 법적 의미의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빌려달라는 표현은 일상 대화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투자를 부탁할 때도 빌려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갚겠다는 표현 역시 일상적인 감사 인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A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통화 녹음은요? 꼭 갚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요. 법원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통화 녹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맥락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한 말인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핵심을 짚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차용증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년 지기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친분 관계를 근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3억 원이라는 거액을 주고받으면서 차용증 하나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과연 일반적인 금전 대차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결정적인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차용임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망치가 탁 내려쳤습니다. A는 3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계좌이체 기록이 있었고, 카카오톡 대화가 있었고, 문자 메시지가 있었고, 통화 녹음까지 있었지만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차용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20년 우정은 3억 원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 사이에 무슨 계약서까지? 하지만 법은 친분이 아닌 증거로 판단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도 통화 녹음도 법적 효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단 한 장의 차용증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 거래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친구에게 3억을 빌려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